예, 5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급락 아닐까 싶은데요. 1,300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국내 증권사의 말만 믿고 추가로 달러를 매수했던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의 손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역키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미국에서 연일 얘기가 나왔던 인플레 픽가운론이 이제는 유럽과 지금 국내 시장까지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어제 그 시청자분의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게 그 두 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그 이창용 신임 총재께서 요새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죠. 근데 중립금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전에 그 중립금리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게 확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적정금리, 뭐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퓨처 이퀘이션 방식이라든가 최근에는 뭐 환율 구조, 금리 구조 모형에 의해서 이게 적정금리 추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적정금리는 나오는데 중립금리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계속 얘기하니까 시청자분께서 경제시견이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뭐냐.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 경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걸 중립금리 추정 모델을 가지고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어제 무엇보다도 환율이 급락한 것, 어제 한 15원 이상 급락했죠. 환율이 급락한 거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시청자분의 문의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해달라 해서 그동안 외환시장에 지적했지 않았던 요인을 중심으로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은 캐스터께서 아주 그 좋은 그 이렇게 표를 갖다 줬습니다. 그 우리가 인플레 때는 사실 선호하는 거의 도이치방크가 하지만 부동산, 선진국 주식, 금 보통은 이제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뭐 이렇게 안전자산 뭐 어떻게 인플레 해칭, 실물자산 뭐이고 그 가상화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게 인플레 때는 보통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가치 올라가 1,300원 이상 올라가 이렇게 지배적 시각이었습니다는 이 표가 주는 시선은 사실 예전만큼 인플레 해칭 스타일로 달러의 그 이렇게 그 안전자산의 기능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표다. 공교롭게도 요새 많이 애쓰고 계시죠? 이은 캐스터께서 이 표를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있는데 아주 꼴찌로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건 환율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어제의 그 아시아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미국의 그 4월 어제 아침에 진단했던 PCE 물가의 그 피크아웃론 이것이 훈풍이 지속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들 좀 아시는 내용일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적할 내용은 어제 중국도 이제 새로운 방식의 경기 부양이 넘어올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중국이 경제 주도권을 쥔 리커창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놨죠. 그래서 좀 전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주가 됐던 각종 그 대출금리 인하 이 문제가 사실 그 금리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 쪽으로 돌아선다 하는 측면에서 감세 정책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의 경제 봉쇄 조치를 좀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 아시아 증시의 미국의 인플레 피크 안론과 함께 주가를 띄워오른 이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채권시장 개방입니다. 예. 어제 채권시장을 개방해서 일전에도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외국 자본의 대거 이탈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그 증시라든가 경기에 부담이 됐었는데요. 채권시장을 대거 개방하는 조치, 이 조치가 사실 리커창이 종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그 경기 부양책이다. 그러면 채권시장 개방이 경기 부양과 어떻게 연결됐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미국도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이 앵커랑 같이 오늘 그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네. 5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재료로 한다면 오늘 그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렸다면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네,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재료들이 한국가상의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상적 시료가 나온 것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월가 특파원들이 오늘 그 휴일이기 때문에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한국경제TV에 등장하시지 않는데요. 내일 아마 상세하게 이런 모레죠. 네. 모레 그 상세하게 이게 아마 전해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우리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5월 FOMC 의사록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 큰 변화가. 그런 측면에서 국내 시장도 많이 그 변화가 있다. 그중에서 시청자분은 가장 이렇게 어제 당혹스러웠던 것이 원달러 환율이 사실 15원 이상 정도 이렇게 폭락하면서 한 달 만에 4월 21일에 1230원대로 환원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이 환율 수준을 좀 짧게 해서 새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월 10일에 장중한 때 원달러 환율이 1296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비해서는 지금 60원이 폭락한 수준이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락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뒤늦게 그 달러를 매입했던 사람들, 그때 이제 외환 위기설에 편승해서 이렇게 또 PB들이 달러를 사세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당시에 키코 사태가 있었는데요. 키코 사태 정반대 현상에 대한 역키코 얘기가 어제 나온다. 역키코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외환위기 편승에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편승에서 제2의 외환위기 있던 것이 새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요. 그때 한번 모습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조만간 1,300원 넘는다. 또 외환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들도 1,300원 넘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 편승해서 제2의 외환위기 나온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되는데 통화소환 문제를 빨리 체결하라. 그런 쪽에 이런 주문들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경제 그 TV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 지극히 정상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준은 1단계에서 2020년 3월에 1280원에서 작년 초에 1082원.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붙다 보니까 정상화된다. 그래서 1082원에서 지금 1280원 이상 올라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 수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 정부에 그때 옹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한국경제TV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하는 문제다. 너무 가면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의제들이 많은데 이런 외환위기 통화수환 문제 가지고 시간을 다 허비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짧은 순간에 지금 1230원대 가서 만약에 새 정부 시절 출범 초기에 1,300원 간다, 통화수환 문제 이런 쪽으로 정부의 방향이 틀었더라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외환 전문가들이 특히 국내 증권사들의 페이퍼가 1,295원, 96원대 거의 전부 1,300원 넘어간다고 이렇게 전망들을 했는데요. 그런 전망을 토대로 해서 한국의 새 정부의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게 환율을 전망할 때 굉장히 주목하셔야 할 사항이다. 관련 사람들은 굉장히 책임의식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거면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원화 약세라면 바로 지난번에 5월 그 새 정부 출범이 제2의 외환위기 기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낙인 억감네, 스티그마 이펙트. 그래서 환율을 보다 세밀하게 잘 진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느닷없이 우리가 한 4일 전인가 지난주에 달러 예금 잔고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5월 그 10일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원화의 그 강세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워낙 강세 추세였다는 건 우리 내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할 때는 얘기입니다. 내부적 요인. 그러면 내부적 요인이 뭘까? 그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달러 사라, PB들이 달러 사라 그랬죠?
그런 사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 달러의 비중,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습니다. 경쟁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환율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올렸던 요인 중에서는 뭐 이전 정부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는 문 정부 내의 화폐 개혁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만 가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상태에서 달러 보유 예금, 달러 예금이 확 내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 요인에서 우리 원달러이 떨어지는 원화 강세 추세가 되는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예금 잔고의 좀 추이를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러 예금 잔고는 작년에 11월 달에 사실 1,030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하나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 당선자의 그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게 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부터 달러 예금 잔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어디까지냐? 이제 85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단시간 내에 280억 이상 달러를 내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사실 그 달러 강세 추세 대외적인 측면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원달러이 많이 떨어지는 대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는 화폐 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가장 보편적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폐 개혁 문제는 제가 새 정부 들어서 좀 한번 좀 요청을 해야겠는데요. 물론 새 정부 들어서 화폐 개혁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것이 지금 새 정부의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는 차제에 그냥 화폐 개혁은 없다 하고 못 박았으면 하는. 그래서 이 화폐 개혁에 따라서 언젠간 추진하겠지 않에 따라서 달러를 이렇게 보유해야 된다 하는 심리를 꺾어놓으면 외환시장이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용어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역키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키코 사태의 반대 개념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키코는 뭐고 역키코는 뭔가요? 네, 어제 오랜만에 역키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역키코, 엔타이 키코니까 키코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키코 문제는 어떤 거냐?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에 터졌습니다. 그때 한번 보면 이 키코라는 말은 원달러 환율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금리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이 앵커 보세요. 이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니까 미국에 이탈된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느냐. 한국에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원달러이 떨어지겠죠. 그때 은행들이 뭐냐 하면 은행들이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키코 상품을 해서 그냥 기업한테 이 상품 가입해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거꾸로 거꾸로 올라가면 대단히 큰 환차선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달러 자금이 우리 들어왔느냐 하면 오히려 거꾸로 한국에서 팔아서 외국으로 갔거든요.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미국이 금융위기 당시에 마진컬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진컬의 증거 부족 현상을 한국, 중국에서 팔아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오면 판자금이 들어가니까 달러 수요가 우리 국내 시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될 것을 감안해서 키코 상품 가입해서 국내 기업들이 주거은행에서 당신 안 가입해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600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키코 사태는 시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금융시장이 깨끗하고 선진화된다는 건 클리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책임의식이 명확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정리를 하지 않았고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혼탁한 모습이 혼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수요 증가돼서 원달러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가 지금까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역키코는 요거에 대해서 해설을 하니까 역키코는 아시겠죠? 그러면 역키코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익이 되고 환율이 거꾸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죠. 이번 사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 5월 10일 날 1,295원 대부분 증권사들이 1,300원 이상 가.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때 역키코 상품을 가입했는데 환율이 거꾸로 1,230원대 떨어지니까 대단히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역키코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앵커가 경제 식견이 이게 높으시기 때문에 사실 가상적 실화를 그려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오늘 재료가 나와서 우리 캐서분이 정리하겠습니다. 딱 결론. 미국 증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 올라가겠습니다 네. 하면 달러 인덱스는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난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100일까지 떨어져서 105에서 100일까지 떨어졌습니다는 오늘 만약에 외환시장이 열렸다면 100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측면에서 가장 단초 역할을 했던 게 뭡니까? 결국 5월 페드 의사락과 함께 다시 한번 인플레 피크 한론을 이렇게 재확인했던 4월 PCE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어떤 것에서 결정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의 국채금리에서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2.7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요인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인플레 피크 카운터에 따라서 자, 국채에 대해서 체리피킹적인 측면이냐. 왜냐하면 인플레가 불거진다면 국채 명목금리 증가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인플레 피크아웃이 쳤다면 자, 그동안 인플레에서 올라갔던 그 국채 그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제는 거기에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체리피킹은 이 측면이냐. 아니면 미국 경제 침체를 반영해서 안전자산해서 사실 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서 국채금리가 떨어진 현상이냐.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휴일을 맞고 있습니다는 증시가 안 열린 때 CNBC라든가 CNN 방송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기 논쟁, 그 다음에 인플레 논쟁이 아주 불거진 상태거든요. 우리 캐서분께서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골드만삭스가 이제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이런 쪽에 가장 하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점론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는 결부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선제적으로 작년에 이맘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4월 달 인플레이션 5월 달에 발표했는데요. 그때 느닷없이 1%대가 2%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고차 가격 어떤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분은 중고차 가격 문제 때문에 이게 중고차 가격 떨어지면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 추격이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게 1년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피크아웃론 이런 적이 공급 측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국면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요. 이 공급론은요, 이 버틀렉 현상은요, 어쨌든 이게 초기 단계가 심한 거지. 버틀렉 되면 이 앵커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재고가 부족하다. 어떤 식이든 마련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거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는데요. 버틀렉 현상은 시간이 가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6월 달에 페드 회의가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0.75%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외신에 나오는 거 보면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금리 이 문제는 지금 속도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하는 모습은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종전처럼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는 올해 이러한 현상이 올해 3월 10일에도 하루에 20일은 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번에는 좀 그런 현상이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원달러 환율 움직임의 새로운 변수인 게 앞서 위원님이 짚어주셨던 중국의 채권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중국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쪽에 매력이 있느냐, 채권 쪽에 매력이 있느냐.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면 채권 쪽에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보면 자, 그동안 경기 문제에 있어서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됐습니다. 근데요, 채권 시장은 매력적인 곳을 미개방시켜 놨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금리 인하해서 하더라도 사실상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금 이탈되겠죠.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페드와 디커플링 때문에 페드는 올라가는데 여기 내려 캐리 자금 이탈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사실 실무적인 측면에서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채권 시장 자금이 덜돼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페드와의 그 디커플링 증시 자금이 덜돼 하는 측면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엔타이바이러스 이펙트 역자산 효과에 서 경기에 부담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커창이 경제 구립이 지고 나서부터 인민은행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감세 정책이 나온 거고 채권 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의 개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 개방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 개방에서 채권 중개 국채거든요. 중개 국채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채권이 낮다는 얘기죠. 일단 차트 피킹 차원에서 매력이 있고 두 번째는 위안화 평가 절상을 추진하거든요. 왜냐? 중국이 어쨌거나 위안화 국제화 과정,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세계 규칙통화 양상을 이게 야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위안화가 평가 절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 금리 차가 있고 그 다음에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의 국제 시장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번에 매력이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죠. 당신 무슨 얘기냐? 중국의 국가 채무가 사실 GDP 대비해서 300%가 넘는데 그건 뭐냐면 이번에 국채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국채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의 부동산의 부채 문제 이런 건 그냥 도외시합니다. 그럼 뭐 그런 것도 부채에 포함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국채는 디폴트 우려가 러시아 것처럼 모라토리엄 사안이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미국의 폐하권을 가는데 자 시진핑이 모라토리엄 이렇게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본인이 그런 상태에서 자, 요 채권 시장이 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고 평가 절상되면 원달러이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니까 또 채권 시장이 열리니까 원달러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네. 15원 이상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중국발 이슈 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세워보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장기전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에 달러 쏠림 현상이 강했죠. 예. 달러 쏠림 현상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전개해봤습니다는 최근에 영계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전문은 굉장히 신임도가 높은 새로운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불효감은 뭐 증가하는 거죠. 당사국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국들이 경제 제재에 참여했으니까 또 무기도 간접 지원했으니까 피로감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화파, 주장파 많이 익숙한 용어죠. 네. 인조 시대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평화를 하자, 화해를 하자, 싸움을 계속하자 이런 꿈이 나오는데요. 지금 주화파는 평화를 구축하자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입니다. 공교롭게도 2위의 주도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파 러시아를 움직여야 된다. 뭐냐? 도대체 움직여야 된다. 영국, 폴란드, 그다음 발트 3국.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떠냐? 전형적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미국 무기가 팔아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 대해서는 그레이 에어리어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리 키신저라든가 저지 서러스 같은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러시아가 마지막에 문다 하는 것이 핵무기 같은 이런 얘기거든요. 해리 키신저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지정학적 이현 부분이 많이 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달러 쏠림 현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살면서 달러 쏠림 현상이 많이 누그러진 양상이 결국 국내 외환 시장에서 화폐 개혁 불안감에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와 함께 달러를 내놓는 거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교롭게도 예.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갔어요. 공교롭게도 그런 것 같아요. 5월 26일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FOMC 의사랑 나오고 그래서 지난 3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7천억 이상의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외국인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냐 요건데요. 우리는 후자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후행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되려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친기업, 기업 규제 혁파 모든 걸 통해서 사실 그 정정과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책에 추진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효과를 이제 판단하는 시기라면 어려우니까 기대, 익스펙테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기업, 기업 규제 혁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펀더멘탈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로 급락한 데에 따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